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선우는 분명 태호에게 과분한 여자였다. 선우가 마침내 숨겨온 칼날인 이혼을 들이대자 태호의 비루한 남성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으니 선우가 새벽에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뒤지고 그 의심을 들키자 아들을 방패 삼아 준영이한테 신경 좀 쓰라며 모성을 빙자한 분풀이를 하고 선우가 재혁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자 네가 어떻게 딴 새끼랑 잘 수 있냐며 장렬하는 내로남불 코스프레에 덤으로 자신을 먹여 살린 선우의 전문의 자격증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모렴치까지 부실한 남성성을 집대성했다고 해야 할까? 하긴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평생을 능력 있는 마누라의 우산 속에서 소나기를 피해왔던 태호가 아니라 오히려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도 저토록 못난 남자와 살아온 선우이지 않을까? 더 이상 비열할 수 없다로 모두를 완전히 바꾼 태호. 이제 더 이상 이혼의 비수를 숨길 이유가 없어지자 선우가 서늘히 뽑아든 칼날은 마치 망나니의 춤사위와도 같다. 망나니의 몸짓을 따라가기에 벅찬 시청자는 선우가 좀 과한 것 같은데 하며 선우의 응징이 다분히 히스테리컬함을 감지한다. 그녀의 격발을 납득시키기 위해 내비치는 선우의 어릴 적 트라우마는 그의 정상 가족에 대한 집착이 단지 사랑만이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부모 동반 교통사고가 어쩌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외도한 아버지를 응징하기 위한 엄마의 처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과도한 설정으로 선우의 히스테리의 이유 있음을 증명하긴 하지만 선우의 이혼 통보와 함께 더 이상 비열할 수 없다로 모두를 완전히 바꾼 태호는 이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선우의 가장 큰 약점인 부모 사고의 미스터리를 끄집어낸다. 허나 아들 양육권을 뺏기 위해 선우에게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모함을 서슴지 않는 태호. 역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자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들키고 말았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에게서 아들을 뺏는다는 울분을 토해내는 태호. 역시 부모의 동반 사망 사고 현장에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선우처럼 아버지 없이 자란 서러운 어린 사내에 머물러 있었음을. 하지만 분노의 눈이 먼 태호는 너무나 부주의했다. 선우에게 그 일을 발설하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힌 일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니 태호는 선우의 지옥행 열차에 동반될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대다 위험한 짓까지 하고만 태호는 선열이 낭자한 망나니 춤판에 동시 입장되고 말았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인질이 된 여성 가정을 지키려는 선우의 노력이 정상 가족에 대한 집착이었음은 이미 내비쳐졌다. 부모 죽은 불쌍한 기집애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알리바이의 완벽한 활용 정점이 바로 성공한 결혼 정상 가족이었던 것이다. 의사라는 완벽한 커리어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이유는 파국으로 끝난 부모의 불행한 결혼을 절대 상속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이다. 아이에게 부모는 더할 수 없는 배경이다. 아이는 배경을 절대 선택할 수 없지만 사회는 이를 자연처럼 받아들인다. 불행한 부모에게, 나쁜 부모에게, 비정상 부모에게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올 리 없다는 유구한 미신은 평생토록 인간을 올가맨다.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아이가 구성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나쁜 부모에게도 선량한 아이가, 불행한 부모에게도 행복한 아이가 존재하는 예는 연구로도 실체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만으로 구성된 혈연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며 부모만이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다는 공고한 가족주의는 사회가 승인한 판타지일 뿐이다. 저토록 유능한 커리어우먼조차 근대 이후 여성을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고안된 가부장의 가족제도에 인질이 된 셈이다. 선우에게서 부모 잃은 불쌍한 기집애라는 낙인을 지우지 않았다면, 가족만이 정상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사회가 강요하지 않았다면 선우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다경은 어떤가? 다경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캐릭터다. 드라마는 다경을 통해 대체 뭘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한 젊은 여자, 게다 맨손으로 자신의 명예를 쌓아올린 선우와 달리 부자인 아버지의 명망과 불안은 든든한 배경을 노력 없이 거머쥘 유일한 상속녀인 다경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토록 지질한 남자 태호와 사랑에 빠진단 말인가? 드라마는 다경이 혼외 임신이라는 악수를 주워가며 태호에 집착하는 이유를 전혀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가진 것이 많아 잃을 게 없는 상속녀의 사랑이라면 보다 거침없던가? 차라리 악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작 태호 따위의 남자에게 확실히 내조할 게라며 순애보를 쓴다고? 앞선 세기의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 결혼을 해야 했다.
결혼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지킬 아무런 수단이 없었기에 결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물론 지금도 이성의 가족주의는 여전히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 공고함의 균열을 내기 위해 용감히 다른 길을 내고 있다. 하물며 모든 자원을 갖춘 가경과 같은 여성이 고작 내조하는 삶을 염원한다고 드라마는 우겨대고 있는 것인가? 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새가 날개 죽지를 고이 접고 세상에 갇히겠다면 그것도 사랑이라면 드라마는 기만적 순애보에 기대지 말고 그 사랑에 납득할 근거를 대야 한다. 이쯤 되면 드라마는 다경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젊은 여자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떼를 쓰며 무책임한 태호를 키다리 아저씨라 우기는 격이다. 든든한 부모라는 더할 나위 없는 백을 둔 젊은 여성이 고작 유부남과의 불투명한 미래의 온몸을 투척한다는 설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내 거리에 서서 물어보자. 어떤 여자가 다경과 같은 선택을 하겠는가? 뭐 혹시 다경도 저런 못난 남자에게 집착하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뒷얘기를 설정한 셈인가? 오, 무리수다. 모든 여성을 트라우마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설정하는 드라마라면 진짜 막장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힘들 텐데. 현서가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모든 인간이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니다. 깊은 상처는 사람을 망가지게도 하지만 상처를 도약해 그 한계를 뛰어넘게도 한다. 그렇다면 삶이 위기이고 상처인 현서는 어떻게 자신의 상흔을 디디고 일어설까? 나의 관심은 다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자원이 취약한 존재인 현서에게로 향한다. 오히려 잃을 것이 없는 현서는 지킬 것이 많아 저리도 애면글면하는 선우나 다경과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아는 현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인규는 마침내 현서가 선우에게 공모한 결정적 단서를 잡는다. 단서를 틀어준 인규는 선우를 더욱 몰아치며 압박한다. 고작 애인이나 갈취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인규는 나름 계산이 빠르고 영악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계산기를 잘 두드렸다고 생각하며 선우에게 들이댄 청구서에 오차가 있다. 선우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지만 비장의 무기이기도 한 트라우마를 계산에 넣지 못했다. 선우의 분노의 걸림쇠가 풀린 방아쇠의 표적에 인규 역시 걸리고 말아. 선우는 인규의 모진 구타로 현서가 입은 상의 진단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현서에게 건넨다. 작정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복수의 공범이 되어버린 선우와 현서. 죽도록 맞으면서도 고통을 호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서의 처지를 선우는 졸지의 부모를 잃고 천의 고아가 되었던 자신의 어린 날로 이입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입은 단순한 동정이기 어렵다. 공모의 시작에 선우의 필요가 개입된 것은 분명하지만 공모의 과정은 고통을 경험한 선배 여성이 후배 여성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거래 그 이상이다. 현서가 인규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며 선우에게 어떻게 벗어나는지 직접 보여주었다는 오마주는 그들의 공모가 연대의 정서에 기반을 두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선우에게나 현서에게나 나쁜 남자 격투기는 아직은 미완일지 모른다. 어쩌면 인규는 감옥에서도 개과천선하지 못하고 미련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개작할지 모른다. 선우의 응징 또한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일성처럼 태호의 고산식 컴백과 함께 다른 국면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인다. 그렇다면 선우와 현서의 공모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점입가경의 현장을 본방사수해보겠다.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봐 다경씨. 네가 좋아서 물고 빨고 했던 게 저런 놈이라고. 말 조심하라고?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남의 남편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에게 컬떡대는 거 아니다. 암만 몸이 달아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엑스들이나 하는 짓이다. 드라마 사건 전개가 이보다 빠를 수 있을까? 불과 6회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급박한 사건 전개로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완벽하게만 보였던 김희애, 박해준의 가정이 파국을 맞았고 이혼으로 변곡점을 맞았나 싶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5회 방송에서 지선우는 남편 이태호의 불륜녀 여다경의 집에 당당하게 쳐들어가 부모인 여병기와 엄효정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의 딸이 자식도 있는 남자를 꼬여 임신까지 했다. 임자 있는 남자를 빼앗는 건 나쁜 엑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사이다 발언을 남겼다. 넌 진짜 미친 엑스이야라며 뒤통수를 후려갈긴 여다경으로 인해 흐트러진 머리를 가다듬으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이라며 우아함을 잃지 않았던 지선우. 그는 자신을 쫓아와 왜 이러느냐는 이태호에게 나 재혁씨랑 잤어.
처음에는 복수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짜릿하더라. 너랑 할 땐 그렇게 못 느꼈는데 말이야라고 펀치를 날리기도 했다. 이태호의 내가 어떻게 딴 남자랑 잘 수가 있냐는 말에는 왜 열받아? 더러워? 배신감으로 미칠 것 같아? 뭐가 됐던 지금 그 기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 바로 내가 느꼈던 기분이니까라고 오열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 끝에 이혼으로 직행하나 싶었던 이들 관계는 아들 이준영의 양육권 문제로 다시 한번 극강의 갈등으로 치달았다. 6회 방송에서 지선우와 이태호는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며 관계의 끝을 맺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지선우와 이태호의 세계는 산산이 조각났다. 스스로 불행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던 지선우의 반격은 처절했고 끝까지 변명하고 지선우에게 책임을 떠넘기길 바빴던 이태호는 아들만은 지키려 그의 트라우마까지 이용했다. 하지만 지선우는 피범벅이 되는 혼신 투혼을 불사하며 이태호가 올가맨 불행과 배신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리고 이태호는 그의 민낯을 보고도 손을 내밀어준 여다경과 결국 고산을 떠났다. 이런 폭풍 전개의 시청자들은 오늘 마지막 회인 줄 알았다며 숨막히는 전개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6회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 김희애 미친 연기 너무 리얼하다. 부부의 세계는 매회가 마지막 회 같아. 숨이 멎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반적인 불륜 드라마가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으로 막을 내리는 것에 반해 부부의 세계는 정형화된 틀을 완벽히 벗어났다. 예상치 못한 불륜 사실이 드러났던 1회는 가장 빠른 전개의 대표격이다. 부부의 세계는 누구보다 완벽했던 가정을 가진 것으로 알고 지냈던 지선우가 남편의 불륜을 깨닫고 혼란을 겪는 과정을 표정 하나하나로 여실히 보여줬다. 이후 불륜 상대에 대한 대처나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 대한 대응도 통상적인 룰을 완벽히 탈피했다. 남편의 친구인 재혁과 잠자리를 하는 순간에도 지선우는 이혼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다. 부부의 세계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를 응징하는 것이었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드라마 양상을 예고하면서 예측하기도 어려운 앞으로의 상황을 예고한다. 특히 2년 후 고산으로 돌아온 이태호와 여다경이 지인들을 파티에 초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이후 전개에 대한 시청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하게 됐다. 첫 회 6.3%로 스타트를 끄는 부부의 세계는 김희애와 박해준의 섬세한 연기와 파격적인 변신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방송된 6회 방송부는 18.8%를 기록하며 3배나 상승했다. 오는 7회에서 이태호는 선전포고처럼 이웃을 비롯해 아들 이준영에게까지 초대장을 보낸다. 한순간의 배신으로 늪에 빠진 이태호는 지선우의 치밀한 복수에 휘둘려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지선우는 온몸을 내던져 자신이 맛본 배신감과 상실 좌절 그 지옥을 그에게 고스란히 돌려줬다. 그런 이태호가 2년 만에 고산으로 돌아온 것이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제가 고산에 돌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세를 진 사람한테는 진 만큼 갚아줘야죠라는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태호가 몰고 올 파장은 평온을 되찾은 지선우의 일상을 또다시 집어삼키게 될까? 접근 금지 명령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아들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싸움은 어떤 갈등을 유발할까? 부부는 뭐였을까? 함께한 시간들은 뭐였으며 그토록 잔인하게 서로를 몰아붙인 건 뭐였을까? 사랑해서? 미워해서? 결국은 인간이라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는 지선우의 독백은 세상의 많은 부부들에게 과제를 남겼다.